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인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의 임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놓고 격국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9번째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 즉 물의 기운이 물로 이렇게 물성으로 볼 수가 있겠고, 차가운 냉기를 말합니다. 또 임수라고 하는 것,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다. 음과 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음양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 똑같은 물의 기운이면서 냉기를 말하지만은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는 양수, 그 다음 개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남자, 여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는 큰 것을 말하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 따뜻한 걸 말할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 넓은 것을 말할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는 깊은 것을 아마 말할 겁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비해서 깊고 넓고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물을 양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임수를 그래서 물상으로 표현할 때는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물상으로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양수에 비해서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할 때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비 같은 것을 개수라고 하고요. 옹달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거 있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을 말하고, 또 정화수, 하늘의 기도를 드릴 때 떠놓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정화수 같은 개념도 바로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이 임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물이 범람하죠.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이 물이 끓다 보면 뚝을 무너뜨리고 물이 범람하는 것, 그런 것이 또 해당이 되고, 바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것, 쓰나미가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도 임수의 범람하는 성질, 즉 뭐라고 하냐면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마치 물이 터져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쓰나미라든가 해일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임수는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토로서 임수에 충분한 성질, 즉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을 쌓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왜 무토를 쓰는데 병화를 같이 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수는 뭐예요? 물이면서 냉기를 뜻하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갑게 냉기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많으면 원래는 토극수가 되죠. 토극수가 돼서 토가 수를 극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으면, 수다하면 토가 오히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제방이 약한데 물이 많게 되면 오히려 물이 그 제방을 무너뜨리고 물이 범람을 해버리죠. 그게 바로 수다 토붕이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조후의 의미도 있고요. 무토를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러한 용도도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는 것이 좋겠고, 내일 공부하게 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임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인데, 토가 있다라고 하면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특히나 무토 같은 게 왕하게 되면 개수 자체를 매몰시켜 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수 양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성질이 다르고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치용하는 방법이 임수일간이 왕하면은 무토병화를 쓰지만 개수일간은 왕하면 간목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고 둘 다 마찬가지로 임수 개수가 약할 때는 금으로서 금생수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경우 또는 해자월 같은 경우에 금수가 왕할 때는 뭐 경우 상황에 따라서 무토를 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월, 묘월, 사월, 월, 진술, 충미, 월 등등에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인성을 쓰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용신치용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그래요. 월지를 기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겠죠.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입춘과 우수로 구분되어 있고요. 입춘이 되어야지만 축월에서 인월로 전환이 되죠. 입춘이 되어야지만 뭐가 된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월이 모두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이 되면서부터 입춘이 되면서부터는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이 되는데 인월, 묘월, 진월 모두 계절로 봄이 되고 방향은 동쪽이 되죠. 동쪽.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라고 하는 청룡.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청룡이 주관하는 신이다. 색깔은 청색이다. 이렇게 보시고 인묘지로는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목왕 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 왕해지게 되면 수생목하죠. 수가 목을 생하지만은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수는 약해지죠. 그래서 수는 해자 축월에 왕하고 임묘진월로 들어가게 되면 포태법으로 병사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수는 약해지게 된다. 인월은 목의 관지가 됐지만 수의 입장에서 나는 수의 일간의 수는 병지가 되죠. 그래서 식상인 목은 왕하지만 일간은 약해진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일간이 왕하면 임수일간이 왕하면 무토병화를 쓰지만 임수일간이 약하면 뭘 쓴다? 인성인 금을 쓰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되죠. 그래서 인월의 임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일간 임수의 기운을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임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죠. 일신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임수는 경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북이 빈천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경금이 지지로 뿌리가 당연히 있어야지 딸랑 천간에 경금 하나만 있다고 해서 좋은 사주는 아니고 천간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그 경금으로서 용도 뿌리가 있게 되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다시 병화로서 조우할 수도 있겠고 다 인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무토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 이거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임수가 인월이 되는데 지지로 신금이 있고 자수를 얻게 되면 신자수국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월의 임수는 일단 임수일간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1번 일간을 본다, 2번 월지를 본다, 3번 격국을 살펴본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죠. 양수, 그 다음에 월령에 있는 인목,
양복이 됩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생목의 관계, 일간인 임수가 월지에 있는 목을 생하는 관계가 되죠. 수생목인데 내가 상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식상.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대 양 또는 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를 식상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대 또는 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되고 식신격 이렇게 되는데 식신격이지만 중요한 것은 식신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령 인월은 목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는 것이니 약한 일간의 기운을 왕한 식신이 뺏어간다고 해서 설기태과 이렇게 표현하죠.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해서 왕한 식상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임목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촉이라고 역이라고도 하고 여기 그다음에 촉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병화는 중기죠.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해서 중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간목은 인의 본기 또는 정기 이렇게 발을 정자를 해서 정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무토는 격과 용신을 조용할 때 별 의미가 없으니 얘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데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얘는 임수 입장에서 양수인 임수 입장에서 양화인 병화를 보게 되면 이때는 어떤 격? 편재격이 되죠. 단 중요한 것 식상과 재성이 왕하면 좋을 것 같으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해서 식재를 감당하지 못하면 설기태가의 재다신 약한 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해서 인월의 임수는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이렇게 인목이 또 있습니다. 연지를 보면 또 목이 있죠. 이거는 거의 식신격이지만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상관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식신상관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의 개수 겁재가 있긴 하지만 이 겁재도 결국은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이거는 기명, 종악격이 될 수도 있는 종악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종격이 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만 저는 종격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뿌리를 얻어서 내격이 되는 것이 좋지 종격은 삶이 좋을 때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삶이 매우 파란만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종격이고 여기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식상을 쫓아가는 거죠. 국세 자체는 작은 국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이 좋다가 한번 꺾일 때는 와장창 꺾여버리는 것이 바로 이 종격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종격을 만드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격은 대운이 매우 좋아야지 순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생시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나마 쓸 수 있는 생시이면 경자시 정도면은 오늘 매우 좋은 건 아니지만은 경자시라고 하면 목이 아무리 왕해도 임수가 자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뿌리 없는 경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목을 억제할 수 있고 억제하려고 하고 억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간의 생일주죠. 이거는 화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건 금수운으로 가야 됩니다. 화운 가게 되면 만약에 수가 약해지게 되고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또 뿌리 없는 경금마저 상처를 크게 입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을 조금 더 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 경자시라 하더라도 이거 일간을 그렇게 왕하게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또 얻을 수 있는 생시는 신축시인데 차라리 신축시가 될 바에는 경자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토의 일간 임수가 뿌리를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임수가 양인의 뿌리를 두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 신금은 축의 뿌리를 두긴 했지만 임수를 생하는 공력이 사주국세가 이렇게 너무 뭐랄까
조금 작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거는 금수운,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이민시,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보죠. 또 비슷하니까. 이민시 같은 경우는 임수가 하나, 일간, 임수 두 개, 개수 있어서 이거 수가 굉장히 왕할 것 같지만 천간에 있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세 개에다가 묘까지 있으면 이거 왕목입니다. 엄청난 목이죠. 이거 솔직한 말로 이거 종악격으로 봐도 이거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거는 목이 왕한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그래도 종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임수 개수가 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합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 이건 종격이 되지를 못하죠. 물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고 간목독에 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망하지만은 이 임수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종격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니 차라리 경자시를 얻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을사 병호 정미,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이렇게 보죠. 이것도 병호시가 되게 되면 이는 화국에 임수 개수가 뿌리가 없죠. 이거 수가 목화에서 고갈될 우려가 있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야지, 만약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좀 좋게 보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인신상중이 되는 것이니 이것도 매우 좋지 못한 그런 구조. 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의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유금이 이 왕목을 제하고 임수를 생하기는 매우 부족한 국세가 되겠고, 신해시가 되게 되면 자수의 뿌리를 두듯이 임수가 해 뿌리를 둘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인해 한목이 되니까 수가 이것도 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자시 정도, 조금 늦으면 신해시 정도로 보고, 운은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을사병호 정미시 이럴 때 태어났다, 이민계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태어났는데, 경술 이렇게 태어났는데 목화운이다 이러면 조금 안 좋습니다. 매우 하여튼 안 좋습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택일에서 조금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은 날이, 제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발렌타인데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